되기 선생님 얘기듯이 조문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 이제 사회부에서 선거 모든 그 후보자들이 그 개헌을 하겠다 공약을 했고 예, 시기가 좋다는 얘기로고 예,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해서 상당히 딜레마에 봉착했는데 또 교수님 얘기듯이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것은 그 옛날 버전이 옛날 얘기고요. 이게 우리 민도가 높아지고 세계적인 침몰을 받는 이 차제에 계속 느리고 더 심사숙고한다고 좋은 법이 나오지는 저는 않고 이게 좀 그 힘을 모아서 아주 적기 제가 알기로는 헌법 고치는 되는 대헌법도 있고 이공약법도 그 내용을 모두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촉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30년 동안 앞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제에 우리 시민단체랄지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대통령도 뭐 얘기를 하시고 공약 후보이실 때 됐기 때문에 적기 중에 적기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또 이게 어렵긴 어렵지만은 이번에 해가지고 또 미수본 점이 있으면 뭐 한 2년 넘다는 사람이 그냥 완벽하게 해서 미룬다는 것은 저는 반했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럴 때는 박수를 좀 쳐주세요. 예, 저기 박 선생님께서 저희 얘기를 좀 먼저 신청하셨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기 박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저기 박 선생님 말씀은 국회의원한테 뭐 우리가 차려줘서 하고 안 되면 또 촉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이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반복해서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적기이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처럼 해야 돼요. 이건 시기라는 거는 저기 왔을 때 하는 거지 시기를 놓치면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태 선생님이 여기 발제한 내용에서 참 획기적인 게 들었어요. 저 국민소환 이런 거 관심이 있었는데 재판관을 벗고 그냥 일반인 하는 게 참 획기적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저 의결을 못 넘을 수도 있고 또 저거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저 국회의원들이 안 해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촉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게 좀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에다 줘봐야 안 하는 건 저도 뻔히 압니다. 그럼 대통령 통해서 발의를 해줘야 되는데 의결을 안 해주면 우리한테 또 못 오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말씀대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부닥쳐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뭔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 그 맹담을 하면은 맹담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할 때도 지역구에서 올랐다 하면 나옵니다. 표관리돼 이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저게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표심 갖고 해요. 표심 갖고. 이게 뭔가는 개별적으로 낱개로 이런 거 표심 갖고 이 문제는 뭔가 안 하면 이 떨어뜨린다라는 이 확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돈 표익 하는데 국회의원은 아무리 똑똑해도 떼지 않다고 바보예요. 힘도 없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지금 현재 주권자인 우리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정말로 국민의 삶이 바탕나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막 이상해지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제 저기 박근혜를 내려앉히고 나니까 한자도 쓰니까 또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 소환전하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해보 못하고 이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촛불은 서울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 표심을 모으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국회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하겠다
바뀌었다라는 그 절박함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문자 안 있습니까? 막 붙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떨고 있어요. 그 표는 굉장히 의식을 많이 갖고. 결국 또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시간이 당겨질 가lem이지 개헌했던 그 이상의 그 힘이 있어야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단행을 했던 여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지금 현재 드디어 이제 표심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김문우. 저는 아까 전에 현철 말씀하실 때 지금 완벽한 개헌을 할 수가 없을 때라는 건 공감을 하는데 예. 예전에 과거 DJP 연합이나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헌을 다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완벽한 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6월달에 지금 지난 대선 때 3명 모두 후보 개헌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헌을 일단 의견을 실패하더라도 대통령 발의로서 올해 6월까지는 그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의견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혁신안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가장 무난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태기 선생님께서 예상하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가장 무난한 안이 무엇일까요? 아하.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한 가지 다 정착됐습니다. 뭐가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난한 안이 지금 중요하다. 김성호 선생님 조금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태기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스스로 주권자가 자기를 쫓아내는 법을 참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포함해서 그것을 발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분 대통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안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촛불 시민혁명의 그 정신도 살리고 개헌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주권자의 그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서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성호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우리 이태기 강사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쭉 저도 이제 개헌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회의에 참여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국민 참여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래서 그 국민 참여 개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TV 토론을 하잖아요. 당 대표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식으로 국민 참여 개헌은 TV 토론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개헌 1장, 2장, 3장 해가지고 KBS, MBC, SBS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2시간 내에서 3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진짜 한 달 내지 2달 동안을 거의 매일 한다면 그 양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회에서 나온 그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디사이드라든지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사진 선다형으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을. 그래서 어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로 헌법안을 기초하고 그 기초된 걸 가지고 다시 재차 논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갖다 헌법 개정안 문구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올리면 저는 새누리당이나 이런 한나라 한국당이나 이런 친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수 있다. 국민들이 그 당시 세긴 세 모양입니다. 없어졌는데도 김성호 선생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 TV 토론회를 통해서 새 한국당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그 모든 국민들한테 공개가 된다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되든 실패를 하든 저는 원이 없을 거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한국당은 4년 뒤에 2년 뒤에 아마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쪽 정당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보면은 그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걸 지금 이렇게 적어보니까 일단 표심으로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을 갖다 넘는 수 있는 방법. 근데 우리 김문 선생님 그러려고 한다면 표심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무난한 기회나 말하자면 여기에 저희 얘기를 조금 더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거 괜찮다라는 일종의 간절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는 이런 부분. 그런데 국민 공감대가 문제다라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김성호 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자.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또 언론은 또 뭔가 하면은 뉴스와 희한한 보도거리를 먹고 사니까는 우리가 다 한번 벌거벗고 이 추운 날 서울 시내를 돌면서 개헌하고 하면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잘데없는 얘기를 진상 교수가 있다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실제로 이제 참 이거 근데 문득 제가 조금 전에 김성호 선생님하고 우리 김문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거 국민적 차원의 전국 정당의 의원 원내 총무 회담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략회의가 되는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우리 마 선생님 혹시 또 그 나름대로는 만약 이런 절실함이 있다. 선생님이 지금 대체로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가장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옆집에다가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이제 요즘에 무난한 개헌이 사실 좋긴 좋은데요. 네. 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당을 다 만족시키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기 걸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정체성이 안 그렇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저 무난한 개헌안도 국민들이 만들어낸 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또 민주시민 교육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헌법을 많이 알고 또 헌법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공감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동국대학교 민주시민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바로 이 손바닥 헌법책을 보급하는 일원이 됐고 사실은 지난주로 20만 부째 지금 인쇄 들어갔습니다. 20만 부째 인쇄 들어갔는데 개헌하면 걱정이긴 합니다. 이 판을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은근히 개헌 안 됐으면 하는 이런 수구 세력이 안에서 좀 생기고 있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야말로. 이러는데 뭐 압도적으로 이제 개헌이 좋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지금 그 나름대로 오늘 한 학기 동안 10주차 쭉 하면서 선생님들이 벌써 이런 정도로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쌓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다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한번 말하자면 아까 우리 김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국민 건강 그리고 마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무난하고 간절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일단은 최소한의 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에 마련해는 여러 군데 자료를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거 끝내놓고 나서 한번 집단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만 그런 분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전당 시민과 미래와 국민 행복에 대해서 불철주야 걱정이 끊이지 않는 행복 포럼이 그 나름대로 합쳐가고 국민을 갖다가 간절한 개헌안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집단 공부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또 나름대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에서 지금 현재 후원자들이 한 5,000명 되거든요. 모조리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안을 만들어갖고 한번 공부를 하는 종합적인 어떤 백화점식이 돼야 할까 아니면은 쟁점식이 돼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헌법에 대한 심화 공부를 해서 이거를 갖고 내공을 삼아서 겨울이 동토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봄을 갖다가 돌파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하자면 오늘의 결론은 일단 헌법 공부의 결론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 헌법 그 교육 또는 민주시민 교육에 이와 같은 어떤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진짜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말하자면 얘기하고 권유하고 붙잡고 학습을 권할 수 있는 심화 공부 단계를 갖다가 한번 시민과밀의 행복 포럼 등등 해서 같이 한번 자발적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것으로 약간은 좀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하여튼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빠른 시간에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걸 하되 1차적으로는 다음에 걸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태기 선생님 오늘 발제 강사로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학습 마무리를 조금 지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저희 제가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분야 소속이거든요. 연구원 노동조합이 개헌에서 별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정책부든 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그게 이제 쓴 부분들 이 책자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 조합은 14만 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12월 1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전체다는 뭐하고요? 기본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공무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불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정도를 해서 좀 집약해가지고 그렇게 전연을 묻는 것입니다. 의견 묻는 부분들도 일단 여러 가지 문장식으로는 또 의견을 받지만 정리해갖고 OX 형태로 묻던데 하여튼 간략해갖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지부 본부의 교육 요청을 교육을 시키고 그 12월 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또 큰 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고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부터